12월 달에 강의하셨던 내용을 좀 줄여서 정리를 제가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공유되셨나요? 네, 공유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의료기술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그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 만성 피로를 느끼고 또 그 통증을 느끼고 분노라든가 소화불량이라든가 우울감, 수면장애, 불안감 이런 증상들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한의학에서는 이제 미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우리 이제 많이 들어봤죠. 방건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약 90% 이상의 사람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만병의 근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소화라는 것은 내가 먹는 그 음식을 잘 쪼개고 녹여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이제 흡수를 하고, 또 남은 것은 배설하는 과정을 우리가 소화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잘 되면 우리가 이제 큰 병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소화기관과 소화샘을 잠깐 이해를 하자면, 소화기관은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입으로 이제 음식물이 어, 들어와서 이제 항문으로 배출하는 입과 그 항문 사이를 우리는 이제 소화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그 씹는 과정을 통해서 식도에서 약 한 7초 정도 머문다고 해요. 그래서 식도를 지나서 위산에 그 위에 음식이 녹이는 과정을 통해서 소장의 첫 단계인 이 십이지장을 지나서 노폐물을, 그러니까 소장의 육모를 통해서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 노폐물을 대장에 통해서 이제 항문으로 배출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때 이제 입에서는 그 침샘이 잘 발달이 돼서 침샘이 잘 나와야 하고요. 위에는 위산이 또 그 잘 나와야 하고, 그래서 잘 나와야 음식이 소장에서 잘 흡수할 수 있게 잘 녹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는 또 그 담즙이라고 하는 쓸개즙이 잘 만들어져서 지방 대사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자라고 하는 췌장에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만드는 효소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줘서 잘 소화를 시켜야 소화가 잘 된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용을 잘 해주면 좋겠지만 이 작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면 생기는 질환들이 이제 소화기계 관련 질환들인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산이 역류하는 그런 질병이 있고, 또 글루텐이 이제 섭취를 하면 면역계의 공격을 받아서 장이 손상되는 그 셀리악병이라든가 변비 설사, 그리고 장에 자꾸 염증을 띤 주머니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개실증이라고 하는데, 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염증성 장 질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생기고, 가스나 설사, 변비,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그런 증상들과, 또 유제품을 잘 소화를 못 시키는 이제 유당불내증 같은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장 장애란 그러면 어, 이제 음식이 소화 효소가 잘 섞이지 않아서 음식물을 이제 잘게 이제 분해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와 장을 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영양소가 몸속으로 잘 흡수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우리는 위장 장애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담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위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질환 일어나는 원인들을 보니까 대표적인 게
위산의 분비에 있어서 위산이 저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 저하가 되면 위염이라든가 장염이라든가 염증성 질환의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쓰림 이런 것 또 대부분의 원인들이 우리가 속쓰렸고 그러면 위에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 위산이 과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근원적인 원인을 보니까 위산 저하에서 이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장 운동이 잘 안 되는데 잘 안 돼서 이제 체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장은 한 1 분에 한 3번 정도의 수축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음식의 3번 정도 수축이 돼서 강하게 이렇게 수축을 할 때 음식물이 잘 섞여서 소장으로 이제 내려보내지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2 번밖에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 위에 이제 오래 머물게 되고 이때 우리는 '아 답답하다. 체했다. 뻐근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또 이와 반대로 이가 아주 과다하게 움직이게 되면 또 이제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잘 세포를 잠깐 보면 위장에서는 카잘 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위장은 대부분 신경세포의 자극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신경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장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래서 그 이제 뭐 "원인이 없다." 하면 "신경성이십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위장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강력한 근육 운동을 이 장기가 하기 때문에 그 주변 근육이 굉장히 그 근육의 힘을 굉장히 많이 받는 장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육과 신경이 잘 움직여서 유기적인 그런 연동을 잘 되게 하는데 이 근육과 신경을 잘 도와주는 그러니까 신경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가 이 키잘 세포라고 하는 세포인데요. 이 키잘 세포가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 한테는 이 키잘 세포가 활성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키잘 세포 어 그 이 키잘 세포가 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당뇨 환자나 내당뇨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근육과 신경을 도와주는 키잘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연동이 잘 안 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산은 음식을 분해해 주는 기능도 하지만 위장의 연동 운동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데 근데 이산의 분비가 잘 안 돼도 위에 연동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위장 감각 기능에 이상이 오게 되는데 어 그 뭔가 이렇게 먹기만 하면 잘 체하고 더부룩하고 속쓰리고 하신 분들이 이제 위장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위장 감각 기능의 이상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위장에는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캡사이신 수용체가 있어요. 캡사이신 수용체가 있는데 이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외부의 자극을 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이제 우리 비만 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비만 세포가 외부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히스타민을 분비를 하는데 이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면역 반응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캡사이신 수용체하고 비만 세포, 이 비만 세포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 위장 감각 기능 이상이 생겨서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감각 기능 이상 예민해지고 이런 것들을 가장 큰 원인들이 어디서 오냐면 자극적인 음식 이라든가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 해소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또 위는 굉장히 따뜻한 장기이기도 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장기이거든요. 그래서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장기이기도 하는데 어 그래서 얼죽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까 이은주 리더님이 대모하셨던 것처럼 차가운 얼음 같은 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면 위는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찬물 막 벌컥벌컥 먹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기능성 위장 질환을 그 이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그 원인들로 인해서 온몸에 전신 질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몸이 이렇게 몸에 쌓인 독소를 이제 잘 해독해서 휴식을 통해서 기운을 북돋아 주면 우리 몸은 이제 그 특히 점막을 통해서 위장, 내장의 점막을 읽은 어떤 세포의 재생이 굉장히 빠른 장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포의 그 점막이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면 이제 회복이 그런 가능한 장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빠르게 재생되면서 그만큼 또 불량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장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암세포도 많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면 건강한 조직과 또 건강한 그런 이제 우리 몸의 건강한 상태로 건강한 조직과 장기가 만들어져서 이제 건강한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질환을 갖고 계시더라 하더라도 이제 다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적절한 영양과 해독을 하고 또 좋은 기운을 에너지를 이제 북돋아 주고 그래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소화만 잘 해낸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 저하 원인들을 보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스트레스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산 저하로 이제 염증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식생활,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 또 이제 국물을 또 많이 좋아하신다는 분들도 폭식이라든가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저는 이제 보니까 수면을 굉장히 잘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많이 되는데 새벽에 1 시부터 3시 참 이거 우리 좀 지키기 어렵지만 그래도 좀 일찍 자려고 해서 그 이벽을 회복시키는 시간에 좀 잠을 자주면 우리가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영양 부족은 이제 마그네슘이나 아연, 비타민 B군, 비타민 C, 소금이나 물 같은 경우는 위산을 만들어내는 영양 원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학명을 보니까 그 HCL이라고 위산의 학명이 HCL이라고 해요. 그래서 HCL은 H와 수소와 C의 C의 염소가 합쳐져서 HCL이 되는데 또 이렇게 그걸 나눠서 H는 H2O와 물이죠. 그리고 그 NaCl 소금이 합쳐져서 HCL이 이제 학명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산을 만드는데도 소금과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좋은 물과 좋은 소금을 먹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약물과 알코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위산을 만들어지는 곳이 이제 점막을 통해서 위 점막이 튼튼해야지 위산을 잘 나오게 하고 잘 만들어내는데 이 점막이 나쁘게 하는 원인들이 이제 약물로 인해서 또 알코올로 인해서 장벽에 이제 누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 점막을 해치는 그런 근본 원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질환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면 약부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좋은 영양소를 섭취를 하고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보면 아까 그랬죠. 위산의 저하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위산의 저하가 이제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고 또 이상 과다를 보면 이상 과다는 또 이상 과다도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이제 이상 과다로 인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식도가 그 염증이 많으면 우리 몸에서는 그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이제 많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 히스타민이 위에 이산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염증은 그 아까 위산 저하가 생기는 것도 염증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서
히스타민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되면서 그 위산의 분비의 역할을 또 과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그 염증을 만들어내는 그 위산 저하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산 저하에서 시작이 된다. 우리 이 장기를 보면 여기 보면 그 충분한 위산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하부 식도 관략근이라는 이 문이 이제 식도와 여기 이 위를 연결하는 이 식도 관략부의 이 문이 바로 이제 닫히게 되면서 유문 관략근이 이게 열려야 되는데 이제 그 위산이 충분히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점막을 통해 나오지 않으면 이게 반대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관략근이 이제 닫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열리고 여기가 닫혀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문관략근이 닫혀버리니까 위에 소화되지 않는 부패된 단백질이라든가 또 산패된 지방이라든가 탄수화물 같은 발효되지 않는 이런 그 음식물들이 여기에 많이 남아 있어서 위가 답답하고 또 이게 여기에 많이 있는 이런 음식들이 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여기 식도가 이렇게 열려 있어서 이 식도를 또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식도를 자극하기 때문에 식도는 이제 점액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점액이 이 점막 보호해주는 이 점액들이 없기 때문에 식도를 자극해서 식도암까지도 갈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위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가슴 열감이라든가 역류라든가 또 가슴 이물감이라든가 호흡기 증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자,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방법들이 그럼 뭐가 있을까 보면 먼저 가장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많이 씹어 먹고 물 관리 잘하고 과식 폭식 야식 안 하고 그 식전에 50분 전에 그 식초를 안 드실 분, 그러니까 그 위산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식초를 우리 그 식초도 있죠. 원포원에 보면 식초도 있는데 식용식초를 이렇게 좀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발효 야채 같은 거, 또 발효 음식, 음료 같은 거 마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사골 닭 육수 같은 것을 따뜻하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먹어주는 것도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위 점막이 단백질로 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이런 식품들을 조금씩 마셔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걸 아니면 또 우리 단백질을 연하게 따서 마셔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담적이라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위가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소화에 방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감이 생기고 가스가 차고 메스꺼운 증상들이 있는데 이 담적 위가 굳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식사를 하면 굉장히 위가 묵직해지고 위가 굉장히 윗배가 이렇게 볼록해지는 상태. 제가 옛날에 이런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디톡스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증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담적의 증상들이 있고요. 이 담적의 증상들이 있게 되면 이그 흉추 위장을 움직이기 지배하는 흉추 이 6번, 7번, 8번에 영향을 받아서 어깨 근육이 굉장히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깨를 잘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견정혈이라고 해요. 어깨혈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딱딱하신 분도 좀 풀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담즙이 우리가 그 위장의 위산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담즙의 기능이 굉장히 그러니까 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에서 담즙이 나오죠. 그래서 담즙 기능들이 살균 기능도 하지만 그 지방이 이제 이 지방이 간에서 이제 담즙이 만들어지면 그 지방을 살균하는 기능도 하지만 또 위산과 같이 소장에 내려온 음식을 마저 이제 그 살균하는 기능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담즙이 잘 안 나오면 장내 유해균이 이제 많아져서 장누수 증후군 같은 그런 질환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간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래서 간을 또 소화기관에 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제 간이 좋아야 또 쓸개즙이나 담즙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의 원인도 이런 두통, 불안, 초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스트레스와 같은 그런 이제 문화적인 변화 때문에 많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능성 위장 치료를 위한 이제 전략을 잠깐 보면 우리가 소화 기능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병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산을 잘 만들어내야 되고 또 담즙을 잘 나오게 해야 되고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또 장벽을 복구하는 데는 염증을 이제 완화하고 또 치유하는 그리고 장내 세균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런 우리 보조식품들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소화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나 비타민 C 이를 많이 섭취를 해서 잘 씹어서 물 따로 밥 따로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담즙을 분부하기 위해서는 슬림알, 우리 밀크시슬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소화 효소에는 단백질, 비타민 B군, 이스트 B가 도움이 되고요. 위점막 부위는 이제 비타민 U라든가 비타민 A 이제 이런 영양소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몸을 세 가지 리듬을 굉장히 지켜서 우리가 배출할 때 배출할 수 있게 하고 섭취할 때 섭취하고 이제 수면할 때는 또 수면을 해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도와준다며. 그리고 이제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춰주는데 우리가 단세지방, 당세지방 이제 많이 하는데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제 균형을 잘 맞춰서 유산균과 식이섬유의 그런 균형을 잘 맞춰서 섭취해줘서 정막을 튼튼하게 해서 장 건강이나 알레르기를 개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장질환 예방을 해서 우리가 습관을 잠깐 보자면 음양탕이 굉장히 좋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 6대4로 뜨거운 물과 냉수를 6대4로 이렇게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아침에 바로 마셔주면 위를 깨우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위를 이제 이렇게 보호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를 같이 타서 이 따뜻한 물에 같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위가 편하고 좋았던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구리 운동, 도마뱀 운동이라고 해서 그 장을 싸고 있는 등 근육을 강화시켜줘서 연동 운동을 도와주는 위에 연동 운동을 도와주는 이런 운동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타원을 그려가면서 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굉장히 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경강 솔루션을 이제 보면 비타민 C 위산의 원료가 되는 거죠. 위산에 굉장히 필수적으로 또 이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비타민 C는 꼭 드셔야 되고요. 위염과 위궤양의 치료에 비타민 C, 그러니까 위궤양의 근본 원인은 위산의 저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 아연, 마그네슘, 칼슘, 위산을 만들어주는 영양소, 그리고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를 많이 섭취해주고 아세르라시, 그래서 카로틴, 또 유산균 굉장히 필수죠. 그리고 칼맥과 또 미크시슬, 이스트비, 데일리, 프로틴과 또 소금, 좋은 소금과 좋은 물을 먹어주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명절 때 이제 챙겨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로마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면 이제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이제 수면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모션들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좋은 잠을 위한 굿슬림 밸런스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프로모션 활용해서 제품을 함께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새 이제 연동 운동을 하고 이제 계속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변비로 되게 시달렸거든요. 근데 리플렉스를 통해서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을 잘 못 가는 경우 이제 어떠한 스트레스나 이런 환경 변화로 이를 오는 경우가 되게 있는데 리플렉스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 운동도 마찬가지로 발의 혈장을 통해서 전신을 순환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명절 때
리플렉스 이제 들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건강해지는 솔루션으로 이렇게 이제 라벤더 테라피도 하고 같이 이 명절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잠을 자고 리플렉스로 온몸을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명절 또 연휴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